좋아요, 구독! 네, 내일 시초가에 공략할 업종입니다. 자, 과연 어떤 업종이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증권주인데요. 최근 윤 대통령이 통신업계와 또 금융업계 공공재 성격을 띠는 만큼 관련 업들 공통 분담을 좀 해야 된다 이러면서 이 관련주들 조금 증시 방향성이 주목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좀 앞서 증권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내일장을 위한 실전 전략 좀 짜봐야 되겠는데요. 증권주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네, 일단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2022년부터일까요? 2021년부터 봐야겠네요. 그때부터는 사실 우리나라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제 그 당시에 주식시장이 빠르게 올라오게 되면서 이제 고객 예탁금이나 거래 대금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왔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작년부터는 어느 정도 다시 이제 IPO 시장도 이제 어느 정도 식고, 그리고 PF 관련된 충당금도 이제 쌓게 되면서 사실 증권주라 하면은 사실 가장 재미없는 업종이라고 해도 좀 무방할 정도로 사실 증권주를 추천하게 되면은 사실 그렇게 매력적인 사항은 아닌 이제 회사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앞에서 이제 STO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결국 이번 토큰 증권이라고 해서 새로운 이제 기존에 없던 새로운 사업에 대한 모습들을 이제 조금 크게 부각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일단 대형주들 일단 위주로 해서 이제 이런 제휴 플랫폼과 이제 하나씩 계약을 맺으면서 이제 조각 투자라 하는 이제 플랫폼을 만들어서 거래 대금이 좀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조금 기대가 할 수가 있겠습니다. 흔히 우리들은 이제 주식이나 이제 채권 등에 대한 거래를 주로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STO가 이제 조금 실생화된다 그러게 되면 부동산이나 일반 한우, 미술품, 아니면 저작권, 이제 음악에 있는 저작권과 같은 다양한 실물 자산들을 가상 자산으로 이제 연동해서 이제 우리 증권 발행을 하는 똑같은 주식처럼 할 수 있게 이제 된다라고 보고 있는데, 결국에는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컨센 같은 경우가 대략 이게 실제로 시장에 나오면 한 7천조, 8천조까지 이제 거래 대금 같은 규모로 조금 기대를 하고 있는 만큼 만약에 이게 실행화 된다 그랬을 때 특히 증권주들에 대한 제가 볼 때 기대는 굉장히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윤 정부 쪽에서 그만큼 가이드라인을 줬다는 거는 좀 발빠르게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이런 STO 관련 사업들이 실제로 2, 3년 전부터 이제 꾸준하게 준비해온 만큼 단순하게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시장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증권주들에 대한 흐름은 제가 볼 때는 좀 나쁘지 않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내일 시초가 공략 업종으로 바로 증권주 이렇게 꼽아주셨는데요. 또 신사업을 통해서 성장을 할 때다 이렇게 좀 제시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증권 관련주들은요, 또 주와도 또 그 행보를 같이 가져가는데 오늘 증권주와 금융주들 모두가 약세입니다. 자, 이 오늘장의 약세 요인은 또 어디에 있다고 보실까요?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물론 어제 이제 CPI 지수도 좀 포함을 해야 되겠죠. 물론 어제 같은 경우는 예상치보다 0.1% 정도 헤드라인 상회를 했었고, 물론 이제 에너지 가격에 대한 비중이나 좀 그런 이제 물가에 대한 부분이 조금 사실 시장의 기대치가 생각보다 조금 높았던 게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어제 똑같이 오펙 이제 월간 보고서도 발표가 됐었는데, 결국 올해 원유 수요에 대한 폭발적인 흐름은 결국 중국 시장이 좀 달렸다고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결국 유가의 흐름이 과연 앞으로 물가를 얼마만큼 잡을 수 있는지 여부는 제가 볼 때는 조금 많이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물론 어제 패드와치 같은 경우도 추후에 뭐 25bp에 대한 인상은 아직까지는 유효한 걸로 보이긴 하지만은 물론 추후에 파월 의장이나 이런 연준 의사
대한 발언도 좀 들어봐야겠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좀 시장에 대한 부분은 제가 볼 때 물가는 바로잡기는 제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결국에는 중국 소비가 살아난다. 만약 유가가 100달러 간다. 그러면 연준에서 예상했던 2%대 물가는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은 측면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 자체가 빠르다도 반영이 좀 되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 결국 우리나라는 제조업에 대한 비중이 워낙 큰 나라다 보니까 그만큼 에너지 쪽에 대한 비중이 크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영향이 오늘 좀 우리나라 시장에 더 큰 영향을 받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 공략 업종으로 증권주 이렇게 꼽아주셨고요. 그렇다면 이 시초가 공략할 종목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 시초가 공략 종목입니다. 과연 어떤 종목을 꼽아주셨을지 기대되는데요. 자, 바로 키움증권입니다. 전일장에서도 52주 신고가를 좀 경신한 키움증권입니다. 어떤 이슈들이 더 들어와 있을지 과장님 의견 한번 들어보기 전에 일정 흐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전장이 상당히 좋았던 키움증권입니다. 자, 12시 전으로 해서 살짝은 좀 낙폭을 보이면서 다시 반등세 보이면서 현재 오후장에서는 급등락을 반복 중에 있습니다. 현재 2%대 낙폭을 유지 중입니다. 자, 과연 어떤 의견이 있으실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증권업계 새로운 먹거리 이슈로 추가 상승을 기대해 볼 만한 상황에서 특히 키움증권 최근 급등락을 좀 반복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증권사 영업 수익성 회복에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은 STO 사업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회사들이 키움증권, SK증권, 그리고 이제 신한투자증권이나 KB, 삼성것 등 같은 대부분 대형 증권사들이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키움증권이 가장 많이 제휴 플랫폼을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는 발빠르게 움직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고, 결국에는 지금 실질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다른 대형 증권사도 마찬가지고 중소형 증권사도 마찬가지고, 결국 PF에 대한 충당금 이슈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 리스크 측면에서는 아직은 다른 증권사들은 조금은 조심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와 반면에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브로커리지 수수료가 수익 비중에서 거의 50%를 차지합니다. 다른 증권사를 보시게 되면 대부분 브로커리지에 대한 수익 비중이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대략 20%나 30%, 좀 심한 회사 같은 경우는 10%밖에 안 되는 브로커리지 수수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키움증권은 그런 다른 증권사 대비해서 관련된 부동산 PF 관련 이슈는 어느 정도 동떨어져 있다.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는 좀 안정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일단은 당사에서도 이미 올해 토큰증권 관련해서 영웅문이라는 그 HTS 관련해서 이제 거래를 실시하겠다라고 일단은 이미 얘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그 STO 관련해서 매출은 좀 강하게 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또 장점 자체가 키움은 다우기술이라는 회사를 또 자회사로 일단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그런 연계된 IT 기술이나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조각 투자가 났을 때 가장 발빠르게 조금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일단은 제휴 플랫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키움증권은 이제 뮤직하우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부동산이나 이런 미술품, 그리고 한우와 같은 다양한 일단 실물자산에 관련된 플랫폼을 다른 증권사 대비해서 가장 많이 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뮤직하우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음악 저작권 관련된 플랫폼이고, 사실 조각 투자에 대한 시장 규모 중에서는 가장 1위라고 할 만큼 많은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추후에 토큰증권 관련해서 이제 저작권 조작 투자가 얘기가 나왔을 때 키움증권 거래가 좀 가장 활발하게 일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고, 사실 예전에도 이제 이런 신사업 관련해서 이제 해외 주식이 처음 도입되었을 때도 결국 키움증권 자체가 압도적으로 시장을 점유했었거든요. 지금도 대략 한 30% 정도는 일단 키움증권이 해외 주식 거래 수수료를 대부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STO 관련해서도 실제로 출시하게 됐을 때 가장 큰 수혜는 이제 키움증권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딱히 증권주 중에서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탑픽으로 그냥 키움증권만 보면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약주로 바로 키움증권 좀 꼽아주셨는데 이제 연내 토큰증권 영웅문에서도 좀 거래가 가능하다 이런 이슈가 있겠고요. 또 뮤직카우 등 이 토큰 플랫폼도 조금 많이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격 전략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제시해 주실까요? 네, 일단 오늘 일단은 뭐 좀 빠지긴 했습니다만은 일단은 최근에 거래가 좀 실렸던 부분도 있고 좀 시장에서 좀 크게 많이 부각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최근에 오늘도 AI가 지고 있고 이제 최근에 로봇도 지고 있고 결국에는 이런 STO 관련주들에 대한 다시 한번 테마성에 대한 이슈는 좀 재부각될 가능성이 일단 높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윤석열 정부에서도 이런 디지털 플랫폼이나 이런 STO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최근에 제시했던 만큼 또 한 번 이거 시장에서 한번 이슈가 좀 크게 좀 부각될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때는 높다라고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다행인 건 기본 본업을 하고 있는 고액 예탁금이나 고래 대금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만큼 제가 봤을 때는 긍정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내일 당장 11만 원 이제 목표가를 제시하도록 하겠는데 충분히 좀 제가 봤을 때는 달성할 수 있을 것 같고 최종 목표가는 일단 13만 원을 보고 있습니다. 사실 증권주 자체가 워낙 무거운 종목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13만 원만 가도 어떻게 보면 좀 괜찮은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손절가는 10만 원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장 공략할 이 가격 전략으로 목표가 11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10만 원 이렇게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요. 이 윤 대통령이 통신업계, 금융업계 모두 조금은 고통 분담을 하자 이렇게 좀 참여를 조금 독려를 하고 있는데 이게 금융주뿐만 아니라 증권주에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일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뭐 증권주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금융 지원 관련해서 이제 뭐 정부 쪽에서 얘기가 나왔던 거는 첫 번째가 이제 PF 관련된 정부 지원이 일단 먼저 나왔죠. 결국은 시장은 가장 큰 게 은행이고 보험이고 그다음에 일단 증권입니다. 결국 제일 마지막 단에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일단 증권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아마 이제는 대부분 추후에 좀 점검, 이제 금감원이나 이런 관련된 증권사들에 대한 점검이 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한쪽으로 쏠린 사업부에 대한 이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고 아니면 그러니까 정부 차에서 하고 있는 뭐 디지털 플랫폼과 같은 이런 정부 지원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분산되는 흐름으로 좀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일단은 기술력 측면에서는 빠르게 손쓸 수 있는 게 사실 키움증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물론 1월 달에 AI 관련해서 이제 금융법 관련이나 이런 산업 고도화에 대한 계획을 발표를 했던 만큼 아마 좀 최근에 또 한 번 3월이면은 이제 윤석열 정부가 1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이슈는 추후에 또 다시 한번 좀 부각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